자, 근데 윤석열 후보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 이게 이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네네. 제기한 의혹인데 바로 윤석열 후보가 군 면제 이유, 그러니까 82년 신체 검사에서 양눈의 시력이 약 0.7 차이가 있어서 면제를 예, 예.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검사에 임용돼서 받은 94년, 2002년 신체 검사에는 시력 차이가 0.2, 0.3 이렇게 줄어서 네.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했고. 근데 윤석열 후보는 아니 무슨 소리냐?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검증된 내용이다. 네. 그때 신체 검사 그때 했던 이때도 부동시 나온 거다. 진담서를 국회에 냈다. 문제 없다. 이런 입장인데 이건 좀 어떻게 봐? 좀 이상하다는 얘기를 뭐 시청자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제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수치만 놓고 보면 이상한 건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어제 김병주 의원 얘기했다는 그 기사를 보고 이제 옛날 일이 좀 떠오른 게 있는데 네. 이게 그 인사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도 총장 후보자하고 청문 대상자니까 당연히 병역 문제에 관해서 예, 예.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좀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 징병 신체 검사 때의 그 시력 차이하고 그 공무원 임용 신체 검사 때 시력 차이가 달라서 그러니까 신체 검사 때 면제받은 사유가 부동시가 양안의 시력 차이가 뭐 얼마 이상 나야지 그렇습니다. 면제가 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차이가 났으니까 면제를 받았을 텐데 설마 뭐 그걸 조작했을 거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싶고 그런데 그 뒤에 나온 자료들을 보면은 거기에 미치지 않아서 우리 검증팀이 그거를 확인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 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그 시력차로는 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시력차가 그러니까 어제 김병주 의원께서 뭐 양 차이가 얼마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분이 그러니까 부동시가 심한 사람은 안경을 끼지 않으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게 양쪽 시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좀 불편하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저도 어릴 때부터 초임 검사 때부터 윤석열 씨를 알고 그랬지만은 안경 끼고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 눈 나쁘다는 소리를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네. 하여튼 런 모습이었으니까 그걸 이제 그 검증팀에서 요청을 했었고 본인이 그거를 입증하겠다 하면서 부랴부랴 급하게 진단서를 떼서 제출한 게 있는데 네. 그것이 그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그냥 어떤 의사 이름으로 된 진단서였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네. 그게 그분이 나중에 들었는데 그 양반하고 제일 친한 친구였다고 들었어요. 친구가 떼준 진단서. 네.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것이 어떻든 이제 이분이 낙점을 받아서 청문회를 임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될 것 같길래 후보자 본인한테 연락을 해서 이거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본인이 자신이 있으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진단서를 떼고 네. 그다음에 이것이 의학적으로 본인 주장은 그거였어요. 이게 부동시가 나이가 들고 그러면 좀 더 나아진다고 한다. 그래서 이게 이 시력 격차가 좁혀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청문회장에 가가지고는 그때도 무슨 진단서를 따로 제출한 걸로 아는데 뭐 분당 서울대병원인가 뭐 그런 데서 진단서를 떼서 제출한 걸로 알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또 차이가 벌어져 있는 걸로 아마 돼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청문위원들은 그 진단서 자체로 보면은 그 사유에 해당되니까 부동시 예, 되니까 넘어갔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좀 이상하죠. 지금 지금 생각해봐도 놓고 보니까 검사 때는 네네. 이게 줄어들었다가 지금 검찰총장 그때 청문회 때는 또 늘어났고 0.7 그때도 좀 늘어나 있고 그렇죠. 시력 차이가 네. 이게 좀 이상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식적으로 그렇죠. 이게 숫자로만 놓고 보면 왔다 그러니까 갔다 할 수가 김병주 있나. 의원께서 제시하신 그 시력 차이가 네. 정확하게 맞는 건지는 본인이 확인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아, 그거 나온 숫자만 봐도 좀 이상하잖아요. 늘었다 네. 줄었다 하는 게 뭐 그런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제 부동시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도 좀 하시던데 이건 좀 어떤 검증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필요하다는 게 김영주 의원의 입장이었고 예. 의원이 보시기에도 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병역 문제는 왜 인사검증을 하면서 중요하게 다루냐면 네. 병역
면제를 받은 경우에 이제 그게 기피 아니냐라는 게 그 음. 99년 2000년에 그 소위 말하는 병무비리 수사를 통해서 네.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공직자로서 피하기 어려운 저기 상황이고 그다음에 국민들께서 또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문제란 네. 말입니다. 이회창 씨 아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그 병역 문제가 끝까지 규명이 잘 안 됐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저는 하여튼 그때 제 나름대로도 어떻든 저는 별로 이게 총장감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어쨌거나 총장 청문회를 임해야 되고 네. 대통령께서 낙점을 하셨으니까 음. 그러면 총장 청문회에 나가는 사람은 공직기관 비서관이 그 검증 결과를 토대로 청문회에서 준비해야 될 점에 대해서 이렇게 네. 지적을 해주는데 아. 그때도 하여튼 이거를 잘 준비해야 될 텐데 하는 걱정을 제가 했었고요. 네. 근데 그때 어쨌거나 그 본인이 떼온 진단서에 의해서 그냥 넘어갔다고 해서 그냥 그때는 그냥 그렇게 해서 아, 넘어갔나 보다 하고 이제 잊어버리고 말았는데 이번에 다시 제기된 문제를 보니까 아하. 다시 또 그때가 이게 그 병역 면제에 해당됐다고 나왔다고 하는 걸 보니 이거 좀 이상하다. 그 예전에 이제 제가 병무비리 수사 때 좀 참여를 관여를 해봐서 예, 예. 아는데 그게 있거든요. 이 당시에 이제 병역 면제를 받는 주요한 아이템이나 수법 중에 하나가 아. 디스크를 예. 가지고 엑스레이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이제 소위 옛날에 보면은 그 군의관 출신들이 병역 검사 관련한 전문 병원 같은 걸 차려가지고 다른 사람 엑스레이하고 바꿔치기 하는 경우 그게 이제 가장 심각한 범죄로 많이 적발이 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안과 같은 경우에는 안과 의사의 재량 같은 게 좀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과거에 예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병역 면제를 받은 친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친척이나 뭐 이런 이제 아는 안과 의사가 있으면 면제받기가 수월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왜 그때 군대 가기 싫어서 군 병역검 신체 검사 받기 전에 막 그런 얘기들이 막 네. 일종의 그 노하우처럼 막 떠돌잖아요. 뭐 밤새도록 촛불을 보고 가야 된다. 무슨 뭐를 먹고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때 네, 맞아요. 그때 예. 그나마 신빙성 있는 얘기가 됐던 게 아. 안과 의사 아는 사람 있으면 뭐 병사용 진단서를 잘 떼가지고 가면은 뭐 이렇게 해서 되더라. 그리고 실제로 안과 의사를 매형으로 둔 제 친구가 네. 그걸로 면제받는 것도 제가 받고 뭐 그래서 안과 부분은 하여튼 조금 의구심이 있는 문제인데 이분은 워낙 옛날에 그 병역 82년에. 그 신체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아하. 그때 제가 그 기록이 있었으면은 네.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좀 그때 규명을 해서 확실히 털어버리고 싶었던 의혹 중에 하나였는데 그 자료를 그때 보존 연한이 지났던가 그래서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네. 그 참 이게 안과 그러니까 눈이라는 게 참 육안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의료기관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시력 같은 경우도 그렇게 우리가 믿고 가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82년도와 94년, 2002년도가 다르고 그게 시력차가 좁혀진 게 유지가 돼 오고 지금까지 그랬다면 예. 이게 좀 눈이 계속 안 좋아지면 시력차가 좁혀졌나 보다 생각할 텐데 예. 그게 아니라 똑같이 이 0.7 정도의 시력 차이를 보였다. 부동시 검사를 받아서 진단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글쎄요. 이 부동시에 대한 이런 의혹은 좀 계속해서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